천재가 된 후시니님 팝콘 10개 감사합니다. 자, 이제 1분 전이니까 슬슬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전체적인 자료 정리한 부분만 정리해서 진행이 되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고, 일단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밤 함께 하네요. 정말 행복한 이 시간, 우리 함께 서로 편안하게 즐거운 이야기 나눠. 아름다운 밤 오래오래 우리 함께 웃으면서 정말 소중한 시간 잊지 말고 함께 기억해요. 유신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인터넷신문 뉴스 커뮤니티 제보센터입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 방송을 보시다가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되시면 바로 동영상으로 캡처해서 제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료로 동영상을 캡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오캠, 오픈캡처, 반디캠 등이 있습니다. 동영상을 캡처하신 뒤 24시간 365일 언제라도 뉴컷.in 한메일.net으로 동영상을 첨부하신 뒤 사건의 개요를 자세히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기사가 되고 고발의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제보를 기다리겠습니다. 뉴스각이 여보세요? 왜 이렇게 질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여보세요? 호봉이요? 호 아니라고. 한번 다세요. 호봉이요?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질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여보세요? 뉴스각이 데일리가 방송됩니다. 클린 극장 믿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아니 뭐 다른 여자 있다며? 없다. 다른 여자 없다. 3개월 후 딴딴따단 딴딴따단. 그렇다면 결혼한 상대는 남자인가요? 네, 3개월 전에 만나는 여자가 없다. 다른 여자가 없다. 3개월 후에 결혼식장에 들어간 사람은 누군가요? 친구인가요? 자, 오랜 우정 응원합니다. 자, 오늘 뉴스각이 팩트체크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자료를 진작에 받았는데 소송이 많다 보니까 검토하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1차 검토한 내용들 체크해드리고 그리고 계속되는 꽃자와 정배우. 정배우는 꽃자를 놓아줄 생각이 없나 봅니다. 하지만 정배우의 의혹도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는데요. 정배우 유튜브에서 퇴출 운동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자, 책임을 지려면 둘 다 똑같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자, 뉴스각이 팩트체크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 날을 기다리시기 위해서 또 오랜 동안 기다리신 분들이 또 많이 있을 겁니다. 온갖 탄압에도 불구하고. 자, 무슨 이게 뭐라고 참 탄압을 하고 감시를 하고 협박을 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자, 저희 측에서 지난 8월 6일입니다. 8월 6일자 주화 측으로부터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통화 내용 총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14개의 통화 내용을 받았고요. 내역서 4개, 파일 4개, 그 다음에 열혈 스샷 2개, 그리고 뻥콘을 쐈던 그 닉네임과 내역, 그리고 문자 시간별, 카톡 시간별, 주화와 여포의 대화 내용 이런 것들 다 확보해가지고 분석을 했고요. 여포 측에서는 자료가 오지는 않고 지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장문의 카톡 1대1 제보방에다가 그 장문의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분석을 한 내용을 보면 일단은 또 사실관계를 하기 위해서 만만 실제 분석을 했다라는 것만 확인하기 위해서 그 만만 살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감질만 할 수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되는 거니까. 자, 요거는 지난 5월 7일 BJ 여포와 BJ 주화의 통화 내용입니다. 잠깐만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보세요? 아이고, 도라이다. 아이, 내가 도라이다. 너 그 뭐. 합의서에 네 혼인빙자로 공모. 자, 여기까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엔터 그 BJ 주화와 여포가 소속되어 있었던 그 엔터의 사장과의 대화. 저 오늘 서류 그거 해주실 게 제가 여포가 5천만 원씩 가져갈 때 제 환전에서 같이 깐 거랑 봐요. 하면은 자, 이게 내용이 길어서 중간에 이렇게 묵음 처리가 많아서, 자, 그러면 이 주요 사안을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요 쟁점은 총 3가지가 됩니다. 첫 번째는 BJ 여포가 BJ 주화와 결혼을 조건으로 했을 때 그 주화가 이제 결혼할 사람이니까 여러 방식으로 도와줬습니다. 물질적으로 도와준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부를 이제 결혼이 이제 깨지게 되니까 돌려달라. 그러니까 본인도 살아야 되니까, 가족과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일부를 돌려주기로 얘기를 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결혼하기로 한 후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물심양면으로 BJ 주화 쪽에서 도와준 거, 그 부분에 대한 돈 문제가 되겠고, 두 번째는 이제 이 뻥콘의 문제죠. 그러니까 이 뻥콘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 방송의 이제 후원이 제대로 안 터질 경우에 그 바람제비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뻥콘은 뭐냐면 수수료만 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팝콘 TV를 포함해서 팝콘 TV와 연동된 플랫폼에서 팝콘 한 개를 정상적으로 구입할 때는 110원이 듭니다. 110원이 드는데 뭐 계좌로 입금할 경우에는 결제 수수료가 빠질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루트가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뻥코는 뭐냐면 수수료만 받는 거예요, 플랫폼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뻥콘의 가격이 각 플랫폼마다 책정이 돼 있고, 엔터와 상황에 따라서 어떤 조건에 따라서 변경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원래는 일반 시청자가 그 팝콘을 쏠 때는 한 개당 110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를 뻥콘이라고 해서 플랫폼하고 사부작 딜을 해가지고 수수료만 받고, 그러니까 어차피 플랫폼에선 손해보는 게 없어요, 엔터하고 거래해서. 왜냐하면 자기들이 챙길 수수료는 받기 때문에, 그리고 플랫폼은 또 활성화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주화 측에서 주장한 거는 이 뻥콘이 있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 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했고,
추가적으로 이제 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긴 하겠지만 특정 아이디로 지금 YP 꽃년이라는 닉네임의 플레이폼에는 일시 100, 1000만, 10만 2398개가 충전이 되어 있습니다. 6개월 동안. 자, 그때 주하님하고 얘기했을 때는 한 4개 이상이 사용됐다고 했었는데 이 YP 꽃년이라는 계정에는 10만 개 이상 정도가 충전이 되어 있었던 게 확인이 됐고 YP 서초동 아들 YP 서초동 아들이라는 그 계정에는 6개월 동안 약 10,000개 정도가 충전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단은 2개 정도에는 합쳐서 11만 개 정도가 일단 충전이 돼 있었고 주화 측에서는 이게 이제 뻥컨 계정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4개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더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 정황은 확인이 됐고 이제 이게 실제적으로 계정의 주인이 있느냐 아니면 말 그대로 임시로 만들어가지고 누군가 만들어줘가지고 한 것인가는 그거는 이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만약에 한다면 조사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뻥콘이 사용된 정황은 있다. 그러니까 정황 증거는 확실하게 있고 다만 이제 그 뻥콘을 사용한 계정에 대해서 조사를 해봐야 될 부분인데 요 부분은 팝콘 TV 본사 쪽에서 해줄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이거를 어떤 혐의로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업무방해로 해야 되는 건데 업무방해로 하려면 팝콘 TV에서 나설 수밖에 없거든요. 네, 요거는 이제 여론이 나와야 팝콘 TV 본사에서 만약에 본인들과 상관이 없고 연동되는 플랫폼에서 엔터화 한 거라면 팝콘 TV에서도 자신들의 그런 상관없음을 무관함을 입증하기 위해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게 맞는 것이죠. 이 뻥콘 자체가 팝콘 TV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예전에 그 드루킹 아시죠? 네이버에서 댓글 조작을 한 것 때문에 지금 항소심에서 3년형을 실형을 받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그 구매나 이런 그 판매 이런 플랫폼의 기본적인 원칙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그게 연동되는 플랫폼이든 엔터든 업무방해에 해당될 수 있다라는 유권 해석을 전 받았습니다. 변호사님한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팝콘 TV에 강력하게 요청을 하면 팝콘 TV에서 만약에 받아들이면 이거에 대해서 업무방해로 수사를 의뢰할 수 있는 상황이다까지만 확인이 된 부분이고요. 자, 뻥콘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고, 자, 세 번째는 이제 탈세 의혹에 대한, 그러니까 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뻥콘이 거래가 됐다면 그 수익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여부, 그리고 이제 주화 측에서 얘기한 거는 환전 과정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라고 해서 지금 내역서를 캡처본을 포함해서 총 4개가 도착을 했습니다. 엑셀 파일과 함께 해가지고 이게 날짜별로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수사기관에 의뢰를 하게 되면 파악을 당사자들을 소환을 해가지고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고 일단 이 숫자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 내역서에는 2018년 8월 12일부터 2019년 7월 14일까지 2018년부터 2019년까지의 내역이 모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내역서 정리가. 그러니까 환전 과정,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과연 정상적으로 처리가 됐는지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내역서가 2018년부터 2019년까지가 정리가 되어 있고 나머지 캡처본에는 그걸 인출한 내용이, 그러니까 프린터한 내용이 날짜, 정상금, 그 다음에 뭐 공제 후 얼마, 그래서 여포 55% 이렇게 해가지고 적혀 있는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캡처된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만약에 탈세 의혹에 대해서는 뭐 팝콘 TV가 아니더라도 제 3자도 고발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자료를 주하님 측에서 보내오셨기 때문에 상의를 해가지고 만약에 이 탈세 의혹에 대해서는 주하님 측에서 하지 않을 거면은 시민단체 클린이슈 쪽에서 수사기관에 이 의혹에 대해서 풀어달라고
검토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탈세 의혹에 대해서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그 이제 뻥커나고 그 다음에 탈세 의혹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드렸고, 디테일한 증거는 나중에, 이게 지금 방송에서 공개하면은 또 누군가가 어디선가 여보세요, 그 유신 단속 안 합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디테일한 통화 내용이나 증거 자료는 제가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샀으니까 그걸로 해서 유튜브 뉴컷 채널에 뉴컷 뉴스 보도 방식으로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그거는 그 기대를 해주시고, 자, 전체적인 정리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 결혼 자금. 자, 결혼 자금인데 5천을 주기로 했는데 안 주는 상황이고요. 그 관계에서 그 주아님이 여자 있냐 뭐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물어보니까 없다고 합니다. 그때 전화 통화가 5월 7일이에요. 불과 5월 7일. 그러니까 소문을 들었는지 얘기를 들었는지 주아님이 뭐 여자 있다며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니까 약간 당황한 기색이 있는데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5월 달에 없던 여자친구가 8월 달에는 결혼까지 하게 되는 놀라운, 제가 뭐 이 팩트 체크를 하다 보면 놀라운 일이 많아요. 더티 UCC라는 제 안티는 암 4기였다가 갑자기 암 2기가 됐다가 갑자기 당뇨병이라는 거를 인증을 하고 이제 그런 기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뭐 암 4기가 2기로 됐다가 당뇨병으로 바뀌는 그런 기적도 있는데 뭐 예. 그 5월 달에 없던 5월 달에 통화할 때 5월 7일 통화할 때 없었던 여자친구가 생길 수도 있죠. 예. 뭐 3개월도 안 되는 5월 7일이면 6월 7일, 7월 7일, 8월 7일. 3개월은 그래도 됐네. 3개월 돼서 상당히 놀라운 그런 진척이 있는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 5천만 원 부분은 일단은 주기로 한 것 같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여포 측에서는 그 카톡 내용이었던가요, 문자 내용이었던가요, 자기는 5천만 원 주고 아프리카 TV에서 활동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합니다. 그게 진심인지 모르겠는데 아프리카 TV의 정지도 풀렸기 때문에, 자, 그런 상황인데 이제 여기서 논쟁이 되는 게 좀 사적인 측면이라서 제가 다루기가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라서, 그러니까 둘의 결혼이 깨진 이유가 서로가 극단적입니다. 서로가 극단적인 게 뭐냐면 이제 여포 측에서는 주아 측에서 이제 뭐 바람을 피웠다. 그리고 이제 주아 측에서는 그게 아니라 여포 측에서 마음이 변했다.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그런 논쟁을 통화에서 한 14분 정도 계속 합니다. 네가 뭐 했잖아. 아니야, 나 안 했어. 뭐 이런 논쟁이 계속해서 되는데 결과적으로 8월 달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일단은 그렇고 여포 측에서 디테일한 자료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사적인 측면이니까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해드렸고, 이제 여기서 번외로 네 번째 내용이 정리가 돼야 되는데, 네 번째 내용은 뭐냐면 이제 협박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통화 내용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지금 협박하는 거야? 뭐 이렇게 아니면 이제 말 돌리거나 이런 내용인데, 그 사장하고 통화하는 그 상황에서 부적절한 말이 나옵니다. 엔터 소속되어 있는 BJ들끼리 싸우면 방송을 못하게 하겠다. 의미심장한 내용이 나옵니다. 요거는 그 방송을 하는 BJ 주아 입장에서는 분명히 협박으로 들릴 수밖에. 왜냐면 그게 업이라고 생각할 경우에는, 근데 사장하고 통화 내용에서 BJ들끼리 싸우면 방송을 못하게 하겠다라는 내용이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계정이, 그러니까 특정인의 계정이 본인이 탈퇴를 하거나 팝콘 TV에서 정지를 먹은 게 아닌데 갑자기 계정이 사라졌습니다. 요게 이제 사실은 더 큰 사건일 것 같은데,
이 계정을 누가 삭제를 했느냐? 당사자는 모르는 삭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주아 BJ 주아의 계정인데 본인의 계정이 어느 날 사라진 거예요. 어느 날. 그래서 팝콘 TV 본사 측에 요청을 했더니 본인들은 모르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당사자가 탈퇴를 하지 않았고 팝콘 TV 본사에서 뭐 제재를 주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계정이 사라졌다는 거는, 이거는 연동된 플랫폼과 아니면 엔토 쪽에서 관여를 하지 않고서는 뭐 여러 가지 뭐 해킹이나 누군가 몰래 들어가 가지고 탈퇴 요청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요게 이제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뻥콘 같은 경우에는 팝콘 TV에서 업무 방해로 수사 의뢰를 하면 되는 문제고, 탈세 의혹은 국세청이나 거기에 고발하면 되는 문제고, 결혼 자금은 뭐 준다고 했으니까 받으면 되는 문제인데 소송을 통해서라도 이 계정이 사라진 거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거는 팝콘 TV 입장에서도 누군가 당사자 동의 없이 계정을 만약에 삭제를 했다면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라는 의혹을 받을 수도 있겠고, 그래서 저는 이제 세 가지 사건이 앞에 있었지만 이 네 번째 사건이 상당히 오히려 올해 11월 국정감사에서도 큰 이슈로 등장할 수밖에 없는 거다. 누가 당사자 동의 없이 계정이 제재를 받은 것도 아닌데 사라졌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조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요. 일단은 주아님 측에서는 이거 외에도 많다라고 했는데, 그것 중에서 제가 받은 자료 중에는 4가지가 이제 정리가 된 거고요. 그 디테일한 자료는 방송에서 까면 분명히 누군가가 또 달려오실 테니까, 그거는 제가 자료를 편집을 가능하면 원본을 내보내는데 상의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주아님한테 측에서 받은 자료에 대해서 일단은 전체적인 정리를 한번 해드렸고요. 디테일한 통화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브리핑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그 여포 측에서는 어떤가? 지인으로 예상되는 사람이 단톡방에 글을 올려놨습니다. 이번 팝콘 TV 여포 주화 사건에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은 여포 측 사람인 것 같아, 팬이든. 이번 사건의 발달은 주와 여포가 같이 함께 살던 중 BJ 주와의, 이거는 이분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와의 바람으로 인해서 헤어지게 된 것입니다. 팝콘 BJ가 직접 방송을 켜서 주와랑 만난 사실을 실토했습니다. 지금 사는 남자랑 마지막에 바람을 피워 들켜서 헤어지고 지금 같이 살고 있다고 방송 중 BJ가 얘기합니다. 근데 그 BJ가 진실을 말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의 주장입니다. BJ 주아는 2억 5천 정도를 벌었는데 여포가 안 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5천만 원에 합의하자고 해서 합의서 쓰고 엔터 사장한테 여포가 보증을 쓰고 5천만 원을 줬습니다. 주아는 같이 살면서 자기도 분명 같이 썼을 텐데 얼굴 성형 등 쓴 돈은 얘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주아가 여포방에서 못 나오니 같이 있을 때는 여포가 항상 주아 방송으로 키고 팝콘 쏜 사람들도 거의 여포 팬들이었습니다. 뻥콘 이건 주아가 사장한테 뻥콘 달라는 거 녹취 파일 타비제이가 방송에서 오픈했습니다. 근데 주아는 여포가 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포는 혼자서도 야방하면서 방송 잘했는데 주아를 만나서 주아 권유로 엔터 들어가고 지금 이 사건에 연루가 되었습니다. 주아가 여포 친구들한테까지 전화를 다 돌렸습니다. 같이 지낼 때 여포가 지인들 흉본 거 이간질 시켰다고 합니다. 여포방 큰손
들도 주화 편입니다. 뻥콘이 사실이라면 공범인데 왜 주화 편에 서 있는지, 그리고 여포는 아직 대응 안 하고 있는데 여포가 타비제이한테 핵폭탄급 정보를 줬다고 해서 방송하려는데 정지를 먹었습니다. 지금 여포도 정지 상태입니다. 지금 한 사람의 일방적인 발언으로 여론몰이 되어 가는데 여포도 같이 취재해서 뭐가 진실인지 밝혀주세요. 근데 이분이 하신 것도 일단 근거는 없어요. 뭐 다른 분이 얘기를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BJ가 얘기했다고 해서 그게 증거는 아니잖아요. 증언이지. 그 평소에 여포와 같은 친한 BJ냐 아니냐도 관건이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증언보다는 증거가 중요합니다. 입증을 할 만한 것이고, 뭐 제가 늘 당하는 거라서 야, 유신에 대한 뭐 엄청난 증거 자료가 있어, CCTV가 있어, 변호사님께 드렸어. 근데 그게 아직까지도 2달 지났는데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있어, 누군가에게 줬어, 이건 중요하진 않습니다. 예, 저에게 주세요. 저에게 안 줘도 상관없지만 뭔가 있어, 터트릴 게 있어,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증거 자료가 있고 대화 내용이 있고, 저는 주화 여포의 대화 내용과 카톡, 문자 내용을 다 봤기 때문에, 다만 주화님이 본인에게 유리한 것만 제출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여포 측에서 만약에 반박을 하려면,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증거만 믿는다고. 제가 아까 여포 팬으로 보이는 저분의 그 주장을 소개한 이유도 일방적으로 한쪽의 얘기만 듣지 않는다는 거를 좀 상징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1대1 단톡으로 제보하신 분은 내용이 다 주관적이에요. 근거가 없어요. 그랬다, 그랬다더라,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좀 여포 측에서 디테일하고 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증거 자료를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전체적인 자료를 봐서 정리를 해드리는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오신 분들을 위해서 4가지 의혹에 대해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리면, 뻥콘 정황 증거 있다. 뻥콘을 사용했다라는 주화의 주장을 입증할 정황적인 증거가 있다. 구체적인 수사는 팝콘TV에서 업무방해로 수사 의뢰를 해야 된다. 2번째, 세금 탈세 의혹에 대한 정황, 그러니까 근거 자료는 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게 사실인지, 그 증거 자료가 실제 진짜 자료인지는 수사기관에 고발을 해서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된다. 그래서 주한님하고 얘기를 해서 주한님이 고발을 하지 않을 거면 클린 UCC에서 고발을 검토하겠다라는 말씀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사적으로 돌려줘야 될 5천만 원은 당사자들끼리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제일 나은 방법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인이 탈퇴를 하거나 팝콘TV 본사에서 제재를 주지 않았는데 계정이 사라졌다. 이거는 본인이 수사 의뢰를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의사 없이 계정을 없애버리는 거는, 이거는 90년대나 20년대 초반까지 있었던 서비스 회사의 만행이기 때문에 본인의 동의 없이 본인의 계정을 없애는 경우는 아주 심각한 범법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의를 해서 어떤 법에 위반되는지를 유권 해석을 받아서 민형사상으로 소송을 할 수가 있고, 이게 만약에 악의적인 목적으로 일어난 것이라면은 분명히 이거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것을 변호사님한테 미리 저게 알아봐가지고 말씀드렸으니까, 요거는 상당히 중대한 내용입니다. 누가 계정을 없앴느냐, 플랫폼이냐, 엔터냐, 아니면 특정 BJ냐, 이 부분은 반드시 확인을 해서 이건 처벌이 세요. 엄청나게 센 겁니다. 남의 계정을 상대방 동의 없이 삭제하는 거는 상당히 심각한 범법 행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팩트 체크를 해드렸고요. 30분이 걸렸습니다. 네,
뭐가 부족한 점이 있으면 질문을 받겠습니다. 자, 이렇게 복잡한 사건을 30분에 정리를 해드렸고, 디테일한 통화 내용이나 문제되는 내용은 제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가족 휴가 갔다 와서 정리해서 편집해서, 그러니까 편집이라는 게 왜곡이 아니라 분야별로 나눠가지고 뉴커 유튜브 채널에 올려드리고 나중에 또 2차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는 내용인데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죠. 더 많은 분들이 알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 외에 듣고 싶은 거는 통화 내용이나 이런 자료잖아요. 근데 지금 그거는 팝콘 TV에서 깔 수가 없어요. 아시다시피. 네. 여보세요. 유신 안 건드리네. 유신 뭐 이뻐하나? 안 건드릴 거가? 아, 예. 건드리겠습니다. 이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통화 내용을 말씀드린 거예요. 자꾸 그쪽으로 전화가 가니까 이 실화예요. 저번에도 제가 방제에다가 주화라고 넣었다가 바로 떠가지고 방제에서 내리세요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다 들려드리고 다 까고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은 오늘 1차 정리에서는 그게 어려워요. 여러분들도 인정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가족 휴가 갔다 와서 잘 정리를 해서 증거자료 디테일하게 하고 더 보완을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어떻게 대응을 할지에 대해 설명을 다 드렸고, 뭐 질문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포가 결혼한지 몰랐고요. 그리고 뭐 뭔 상관입니까? 나하고 뭐 절친도 아닌데. 아니 뭐 아니 뭐 동탁이 결혼을 했든 유비가 결혼했든 나하고 뭔 상관입니까? 아니 우리가 무슨 절친인 관계도 아니고, 아니 기자가 무슨 뭐 그런 거 다 따지고, 아니 평소에 안면이 있고 좀 뭐 이렇게 인사하고 지내는 사이면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포도 저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쪽 사람들을 제가 다 비판했거든요. 난닝구, 커맨더 지코, 오동지. 그쪽이 날 좋아할 리는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서로 예의를 갖출 상황은 아니고, 그쪽에 있는 사람들을 대부분 제가 다 저격을 했기 때문에, 비판을 했기 때문에, 오동지 그 무면허 방송, 그리고 난닝구도 예전에 사행성 모바일 방송,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 그 다음에 저기 그 커맨더 지코도 한두 번 뭐 비하 발언부터 시작해서 한두 번 기사 쓴 것도 아니고, 뭐 서로 예의를 갖출 사이는 아니에요. 네, 저는 현직 인터넷 신문 뉴커의 대표 겸 기자고요. 8년차 기자입니다. 국회 출입 기자고요. 국회 3년차 출입 기자입니다. 출입처는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고요. 방송통신위원회하고 방심위 그 담당하는 국회 그 상임이고요. 여성가족위원회도 연관이 있습니다. FA 메르세데스님 337337 팝콘 감사합니다. 소중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FA 안나수이님 팝콘 3434 발음도 안 되네요. FA 안나수이님 337 팝콘, 그리고 FA 개나리님 337 팝콘 2번 연속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FA 분들께서 1597개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중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갈 수가 없네. 자, 뭐 질문이나 앞으로 뭐 어떻게 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유계약 큰손들이다라고 알겠습니다. 저는 팝콘 TV에서 비주류라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로 열고 질문 가로 닫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배우 팩트체크 보고 왔는데 정말 웃기네요. 제가 한 거 보셨다는 얘기예요? 따로 하진 않았는데 FA가 사기콘에 당했는데 그러셨군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증거만 보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뭐 인연이 있다면은 여포보다는 주하님하고 더 인연이 있는데 네, 그런 건 없을 겁니다. 생각보다 제가 냉정해요.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저한테
피도 눈물도 없는 놈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믿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증거만 보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측은지심이나 뭐 개인적인 감정에 휘둘리지는 않습니다. 유신님은 언제 뭐 하세요? 저는 천년만년 살 것 같은데요. 방 관리가 안 되네요. 요새 매니저분들이 다들 바쁘셔가지고 안녕히 가세요. 자, 2차 폭로는 예정되어 있나요? 추가로 받은 자료는 없고요. 이거 외에도 많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추가 통화를 안 해서 조만간 통화해서 주하님하고 얘기를 좀 나눌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1차 받은 자료만 분석을 한 거라서 처벌 수위는 최대 그거는 수사기관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제가 결정하는데 사안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뻥콘일 경우에는 팝콘TV에서 업무방해로 하게 되면 작지는 않은 것 같고 세금 탈세 의혹도 그렇고 계정 삭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세 가지가 그렇게 작은 건 아닌 거라고 봅니다. 세 개다가 각 그 종류가 다르지만 근데 팝콘TV에서 업무방해로 고소를 하느냐가 안 하느냐가 관건이 되겠는데 지금 FA 이 분들만 나서도 팝콘TV도 움직이지 않을까요? 그래도 후원을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 팝콘TV의 후원자분들이 강력하게 푸시를 하게 되면 안 하실 거예요. 뭘 안 하시? 자, 이게 하여튼 그 처벌 부분은 수사기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제가 소송이 많아가지고요. 소송이 많아가지고 좀 자료가 검토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받은 지는 좀 됐는데 제가 다른 그 전쟁을 치르고 있어가지고 그 소송 관련된 또 언론중재위원회 왔다 갔다 하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바빴습니다. 제 코가 석자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 일단 정리하고 일단은 다음 주 중에 기사가 올라갈 겁니다. 뉴커에 탑으로 기사가 올라갈 거고 이제 어떻게 소송이 진행되느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뭐 탈세 의혹 같은 경우는 제가 고발할 수 있어요. 근데 업무방해는 뻥콘 같은 경우에는 팝콘TV만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5천만 원 뭐 이렇게 돈 받고 안 받고는 민사로 진행을 해야 되고 그거는 주하님이 하실 수 있는 거고 당사자니까. 계정 삭제 같은 경우에도 주하님이 민형사상으로 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인방과 관련 없는 사회면 제보도 받으시는 일단 뭐 제보해 주시면 검토는 하는데 그게 어떤 사안이냐가 중요하겠죠. 아무래도 이제 뉴커는 인터넷 방송 사건 사고가 주력이다 보니까 사회면이라도 뭐 예를 들어서 뭐 마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단독으로 어려우면 다른 언론사랑 그 협업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단독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인터넷 방송은 저희가 기사가 뜨면 관계자들이 다 봐요. 운영자들도 다 보고 뭐 떴나. 근데 사회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만약에 그거를 많은 사람들의 관심에 띄우려면 다른 언론사하고 협업을 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전문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다룰 수 있는데 그걸 많은 사람한테 알리려면 협업이 필요한 부분이고 많은 협업을 해왔습니다. 다른 언론사들하고 실제로. 자, 근데 인터넷 방송 쪽은 뉴커를 많이 봅니다. 기자분들도 많이 보고 국회의원 보좌관 분들도 많이 보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유시님도 운영비 없다고 후원에 대해서 그렇게 열변토하더니 새 사무실은 부동산 투자한 것 같은데 돈 많은데 돈 없는 척 한 것 같은데 아니 저는 거짓말 안 해요. 제가 왜 거짓말을 해요? 돈 많이 없습니다. 조사해 보세요. 예, 조사해 보시고 지금 전세 사는 분이 계셔가지고 내년 7월에 전세금을 드려야 되는데 매매가랑 전세가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네, 내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그래서 내년에
그 7월에 전세금을 빼주려면 대출을 받아야 되고 담보대출이죠. 오피스텔 사무실 담보로. 내가 왜 거짓말을 해? 나는 돈이 있으면 돈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왜 숨겨요? 내가 무슨 뭐 재벌도 아니고 불법으로 돈 버는 사람도 아니고 왜 숨길 이유가 없죠? 자,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요. 네이버나 공중파랑 연계해서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방이 사라질 수는 없어요. 네, 아랫도리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은 아랫도리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은 성인 방송 저는 그 성인들은 즐길 자유가 있다고 봐요. 하지만 법을 어기는 거나 그런 것들은 제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성인들도 즐겨야죠. 성인들도 즐겨야 되는데 거기서 불법적인 거나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규제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인들이 즐길 수 있는 성인 컨텐츠도 있어야죠. 물생활은 아니고 방송 배경으로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인산업 합법화를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불법이니까 당연히 안 되고, 하지만 성인들은 즐길 권리가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다 즐기잖아요.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성인들이 즐길 수 있는 권리는 보장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법이 불법이니까 뭐 찬성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FA 개나리님 팝콘 124개 감사합니다. 네, 채팅창에 싸우지 마시고 사적인 질문은 받지 않습니다. FA 메르세데스님 팝콘 337개 감사합니다. 소중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카니발 사건 차주 알고 있는데 기사 써줄 수 있나요?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제 여포 주화 사건 질문은 없으신가요? 그러면 다음 주제로 FA 패밀리 분들이 후원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예의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사회적인 거나 알고 계신 것도 제보를 해주세요. 매니저분이 이메일 주소 띄워드릴 겁니다. 가족이고 식구 하면서 뻥콘으로 주작질해서 피를 빨아먹었습니다. 사과 한마디 없는 건 진심으로 후원한 팬들의 충분히 분노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주와 여포 관련된 사건에 대한 질문은 더 없나요? 네, 없으시면 다음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소송에 대한 질문은 받지 않습니다. 제가 한 번씩 브리핑 해드리니까 그때까지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후원을 받았다고 해서 기사의 영향은 제로입니다. 기사는 제가 제보받은 자료만 가지고 기사를 쓰는 거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후원은 감사한 거고 기사는 100% 중립적으로 자료만 보고 쓸 겁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원래. 저는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해요. 저는 방송에서 후원해 주시는 거는 감사하게 받고 방송을 위해서 소중하게 쓸 것이고, FA 개나리님 팝콘 210개 감사합니다. 소중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기사는 사실대로 써야 되겠죠. 자,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와 여포 사건은 더 디테일하게 해서 다음에는 더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하는 실질적인 증거 자료를 보면서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별도로 정해가지고 사전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내용으로 가도록 하죠. 싫어하시겠지만 제가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가가지고 많은 언론사의 얼굴이 노출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하고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청문회도 가고 싶은데 일정이 지금 겹칠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데, 아무튼 뭐 조국 죽이기에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얘기를 하지만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이나 이쪽에서 반대하면 저는 참 이렇게 반대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일단 조국에 대한 의혹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가족까지 탈탈 털고 있더라고요. 과거까지 다 털고 있는데 이 조국에 관련된 부분은 제가 정리를 해서 일요일 날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일요일 날 정리를 해드리고요. 자, 꽃자 정배우. 자, 꽃자 성매매 건은 저는 뭐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트랜스젠더 꽃자가 계속 버텼으면 사안이 더 악화될 건데 뒤늦게라도 인정을 하고 성매매 사실을 인정을 하고 법적 책임을 지겠다. 그리고 자숙 모드로 들어갔다는 거는 긍정적인 부분인데 문제는 유튜버 정배우는 꽃자를 보낼 생각이 없어요. 잘못 걸린 거죠. 그러니까 꽃자 팬들도 인정을 하는 부분인데 애초에 정배우의 덫에 걸리지 말았어야 되는데 정배우의 덫에 걸리면서 이제 계속해서 끝까지 아마 놓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조회수가 나오는 한 이제 신태희라고 김윤태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지금 악유 다툼을 만들려고 하는데 어제도 얘기했다시피 꽃자 쪽에서 대응할 것은 법적 대응을 하면서 일체 대응을 안 하는 게 그 팬들이 가서 영상을 봐주는 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냥 신고하고 그 다음에 모욕하거나 뭐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자기 그 사진이라든가 자료를 갖다 쓴 부분이 있으면 법적으로 대응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고요. 정배우가 두려워하는 건 그겁니다. 냉정하게 절차대로 법대로 대응하는 거를 하는 거지 감정적으로 그 팬들이 가가지고 조회수 올려주고 구독자 올려주면 그거는 그 꽃자에겐 도움이 1도 안 되고 오히려 정배우에게 원동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정배우의 문제점 치부들에 대해서 지금 페미 조작한 거는 여성가족부하고 여성단체에서 이슈화하면 끝나는 겁니다. 네, 이거는 구글 유튜브에서도 상당하게 민감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팁을 드리잖아요, 계속. 저는 지금 역량이 안 돼서 못했는데 여러분들은 숫자가 되니까 이 페미 조작, 돈 때문에 페미를 조작했다. 이것만 여성가족부나 이런 쪽에서 이슈가 되면 유튜브에서 퇴출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게다가 그 얼마 전에 뭐 BJK 뭐 2천만 원 회유 억으로 그리고 또 하나 과거 사설 토토 의혹 이거에 대해서는 쌩까고 있더라고 댓글 닫아놓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할 수가 있겠고 뭐 사설 토토의 뭐 공소시효가 그렇게 짧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인지 시점이 지금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고발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대응하시는 게 훨씬 더 실익이 있다는 거죠. 이미 꽃자는 성매매 인정하고 법적 책임진다고 하고 자숙기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더 이상 성매매 이슈에 가지고 정배우와 상대해주는 거는 오히려 마이너스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말대로 꽃자는 공소시효가 남았으면 처벌받고 공소시효가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반성의 의미로 어떠한 행동을 할지 뭐 자원봉사라든가 충분한 자숙의 기간을 갖는 게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뭐 유튜브 채널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현명한 대책이라고 보고 자 도쿄올림픽이 갈수록 태산이에요. 오늘 뭐 참 안타까운 기쁘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 그 일본 패러트라이애슬론 월드컵 집행위원회는 8월 17일 도쿄 오다이바 해변공원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시합 중 오픈워터 수영 경기 코스의 수질 악화로 취소되었다고 밝혔다. 당일 오다이바 해변공원의 수질은 대장균이 기준치의 2배로 매우 탁한 수준이었다. 이날 경기가 수질 악화로 취소되자 1년 후에 같은 장소에서 해당 경기를 진행하기로 한 일본 올림픽 패럴림픽 조직위원회는 비상이 걸렸다. 근데 이게 의혹이 된 게 그러니까 이게 수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물이 오염돼 가지고 앞도 안 보이는 거야. 손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취소된 이유가 다른 지금 의혹이 제기된 게 방사능 수치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물이 탁한 건 둘째치고, 그러니까 대회잖아요. 그 다음에 세계에 관심이 있는 상황에서 그 대회를 취소할 정도면 엄청난 타격이거든, 일본한테는. 근데 그 취소할 정도였다면 물이 탁해서, 비가 오거나 오면 물이 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다른 쪽에서 의혹이 제기된 게 이거 방사능 수치 때문이다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한국 잘못 건드렸다가 지금 후쿠시마에 오염된 방사능 오염토 쌓여 있는 거, 그 다음에 오염수 쌓여 있는 거 지금 뽀록 나가지고 아베가 완전히 방사능 오염수 처먹게 생겼어요. 이 사기꾼 아베, 국제 사기꾼 악마, 디아블로. 생긴 것도 그냥 번데기 그냥 3년 묵은 거 같이 유통기한 지난 거 같이 생겨가지고는 그 독약을 막 자기들 국민들한테 먹으라고 막 연예인들이나 유명인들 불러가지고 이런 아주 그냥 쭈꾸미 빨판 같이 생겨가지고는 아주 벼락을 맞을 인간이에요. 사기꾼도 이런 사기꾼이 없습니다. 자, 다음 내용. 김성태 수미. 나는 이게 이제 인터넷 방송 갤러리에 나왔길래 대수롭지 않은 줄 알았어요. 와, 진짜 아프리카 남자 BJ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 8년을 사귀었습니다. 8년을 사귀었으면 배틀그라운드 막 인기 있기 전부터 사귄 거예요. 8년이면. 근데 8년을 사귀다가 배틀그라운드가 뻥 떴죠. 그러니까 김성태가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옆에 막 팬들이 막 다 미녀들이야. 근데 이제 그렇잖아요. 아무리 불안하지, 여자친구는. 8년을 사귀었는데 이제 배틀그라운드로 뜨니까 막 거의 연예인급이잖아요, 김성태가. 그 다음에 돈도 많이 벌고. 근데 막 그 팬들하고 찍은 사진을 보니까 다 미인들이야. 그래서 불안하지, 이 수미라는 사람은. 근데 이제 최근에 연락이 뜸한 거야. 김성태에게 연락을 해도 연락을 잘 안 받고 바쁘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잖아요, 본인도. 하루 이틀 사귄 것도 아니고. 슬프죠. 갑자기 슬퍼지죠. 그래서 이제 화가 나니까 통화가 됐을 때, 야, 이거 막 서운한 게 나왔겠죠. 그래서 당분간 시간을 갖자라고. 그러니까 여성들에게 시간을 갖자는 거는 뭔가 상처가 있고 뭔가 아픔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남자친구가 오래 사귀었으면은 그거를 토닥토닥 해줬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 생각할 시간을 둬? 헤어져 라고 돼버린 거예요. 헤어져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 뭐 이럴 거면 헤어지자라고 돼버린 거예요. 뭐 김성태는 돈도 많이 벌겠다, 뭐 아쉬울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수미라는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자기가 시간 갖자고 했으니까 말도 못하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사까지 나왔는데 역시 성공은 사랑이 변한 게 아니라 사람이 변하는 거죠. 뭐 김성태의 인기가 얼마나 오래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요게 또 가슴 아픈 사연이 있어요. 이제 둘이 그 수미와 김성태가 차 안에서 대화를 합니다. 이제 수미가 오빠가 32살이면 나도 31살이잖아. 근데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혹시라도 둘만 살 건 아니잖아. 아이가 있을 거라고. 아이를 위해서라도 젊을 때 낳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김성태가 얘기를 했나 봐요. 몇 살이 되면 결혼을 하자. 평소 때 뭐 이렇게 결혼에 대해서 오래 사귀었으니까 오래 사귀면은 결혼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김성태가 32살쯤에 결혼을 하자고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여자친구 수미는 기다렸던 거예요. 32살까지. 근데 김성태가 요즘 같은 세상에 결혼 빨리 하면 안 돼. 수미가 근데 오빠가 32살 때 오빠가 결혼하자고.
그랬더니 김성태가 34이라고 말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이 그 여자친구 수미의 표정이 좀 어두워져요. 그리고 이제 김성태의 표정 외면하고.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나중에는 뭐 농담처럼 그냥 이렇게 해결했는데, 그러니까 8년을 사귄 여자친구고 32살에 결혼하자고 해서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남자는 좀 여유가 있어요. 근데 여성 같은 경우에는 30이 나이가, 그러니까 노산을 할 정도 하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본인도 걱정이 되고 아이 건강도 걱정이 되고,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오래 사귀다 보면은 결혼을 생각하고 사귀는 거니까. 근데 이 김성태의 무책임한 행동을 본다면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 우리가 인기를 얻고 돈을 많이 벌고 성공을 했다면 인성이 따라가는 건데, 결국은 이제 헤어지게 된 상황에서 누가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건 무의미해요. 그런데 분명히 김성태가 두고두고 욕먹을 행동 언행을 했다라는 부분은 피할 수가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김성태 하면 배틀그라운드에서 여성 팬들이 상당수가 됐었는데, 이번 사건으로 아마 많은 여성 팬들이 떠나가지 않을까. 물론 헤어질 수가 있어요. 헤어질 수가 있는데 저런 태도는 아니라는 거죠. 저런 태도는 아니라는 것이고. 자, 다음은 벌떡 떡볶이 사건입니다. 이게 떡볶이 가게 이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벌떡이는. 벌떡이는 이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여기서 한 지점의 사장이, 지점 사장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진짜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벌떡 떡볶이 저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데 참 어이가 없는 내용입니다. 이 기사가 여기 있군요. 자, 여성 고객 성희롱 벌떡 떡볶이 등촌점 강제 폐점. 7월 27일 날 글을 썼는데, 어제 1시 35분 마지막 배달, 화곡동 모텔 다 벗고 나오신 분, 마음 같았으면 팬티 벗고 박아드리려고 했는데 남친이 보였어요. 크크크크크. 젊으신 것 같은데 다음에 또 봬요. 자, 8월 4일 요즘 부쩍 강간이란 걸 해보고 싶다. 정신 차리자. 8월 8일 나 안녕하세요 배달입니다. 손 잠시만요. 나 기다리는 중 문도 안 열어줌. 손 덜컥 죄송합니다. 나 손님이 샤워하다가 나오셨나 보다. 꼭 툭튀 하얀색 원피스 젖은 머리. 노브라 팬티도 안 입었겠지. 게다가 카드 결제라서 고개는 푹 숙인 채 눈은 가슴만 쳐다보고 있었은꺄. 배달 음식 받을 때 젖꼭지 보여주면 만져달라는 거야. 경찰을 부르겠다는 거야. 뭐야, 왜 줄 것도 아니면서 그러고 나오는 거야. 모텔 배달 갈 때가 제일 좋아. 8월 9일. 왜냐면 모텔은 밤낮이 없어. 복도 걸어가면 방마다 울부짖는다. 크크크. 배달 음식 받을 때 젖꼭지 보여주면, 요건 아까 저거다. 이게 지금 그 배달 그 등촌점, 그러니까 벌떡 떡볶이 등촌점의 사장이 쓴 글이에요. 미치지 않고서야. 그러니까 이걸 보면 배달도 아무나 시키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배달 우리가 할 거 없으면 배달이라도 하자 막 이런 말이 나오는데, 정말 이 배달 기사, 그러니까 배달하시는 분들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걸 진짜 누굴 믿고 배달을 시키겠어요. 벌떡 떡볶이 등촌점입니다. 지금 강제 폐점을 시켰는데 이런 쓰레기 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건 난 이해가 안 돼요. 본인이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든지 간에 그걸 외부로 표현해서 누가 보게 하면 안 되는데 뭘 어떻게 하겠다고요? 강간이란 걸 해보고 싶다고요? 이런 잠재적인 범죄자들이 배달을 한다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그냥 문 앞에 두고 가세요라고 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이제 앞으로는 경비실에 맡기세요 해서 찾아가야 되는 건지, 밤에 그렇게 쉬운 일도 아닌 거고. 예. 나중에는 이제 여성분들은 그 여성 전용 택시처럼
여성 전용 배달 서비스를 사용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예? 조카들이나 딸이나 누나나 여동생 있는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저 얼마나 이게 무서운 뭐 다른 가족이 있었으면 모르겠지만 혼자 있는데 저지랄하면 근데도 아마 솜방망이 처벌 받겠죠. 우리나라 사법 체계에서는. 자, 벌떡 일어날 만한 사건이었고요. 임선비 사건. 그 임선비 사건은 나중에 다시 한번 다뤄봐야 되겠습니다만 어떤 거냐면 어느 날 그 임선비라는 여비제이가 있나 봐요. 근데 남자친구도 BJ인가 봐. 둘이 어느 날 방송을 하는데 임선비라는 여비제이는 이마에 상처가 있고 남자친구는 이빨이 부러져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야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이거는 그냥 계단에서 뭐 이렇게 굴렀다고 했나 다쳤대요. 근데 그렇게 굴러가지고는 다칠 부위가 아니잖아. 근데 나중에 폭로가 이루어졌는데 이거 무슨 교통사고 아니냐 라고 의혹이 제기가 된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제 과거에 그 고급차 자랑했던 내용들이나 해가지고 사고 난 거.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거 술 먹고 그때 당시에 어떤 합동 방송을 했었나 봐요. 아니면 그 이전에 그 술을 많이 먹는 그런 습관을 보고 이거 술 먹고 운전하다가 크게 사고 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여비제이는 끝까지 아니라고 했고 근데 왜 아닌데 상처가 있느냐.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목격한 사람들이 사진을 올리기 시작하면서 진실공방전이 지금 되고 있는데 그 여비제이는 이제 답변을 안 하고 있고 그런 상황 사건인데 이게 BJ들의 문제점. 돈을 너무 쉽게 버니까 너무 이 본인들 관리가 안 되고 있다. 뭐 진실 여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그 정황 증거라든가 과거에 뭐 그 찍었던 사진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다 공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임선비 사건은 계속 취재를 하고 있고요. 어떻게 될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은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아프리카 TV 서수길 대표는 마음이 태평양과 같아서 정말 그 마음이 정말 아주 태평양 같은 분이세요. 그래서 내가 문제 없으면 문제 없다. 정말 이런 대표님이 어디 있어요. 문제가 없더라도 내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있는 것이고 문제가 있더라도 서수길 대표님이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문제가 없으신 것이고 거의 뭐 아프리카 TV의 전지전능한 그냥 뭐 서수길 대표가 문제가 없다고 하면 모든 죄가 사라지는 거니까요. 무슨 죄를 지었어도 모든 게 사면이 되는 게 바로 아프리카 TV의 서수길의 기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투신 BJ. 이 BJ를 제가 취재를 했는데 못 밝혔어요. 얼마 전에 한 남성 BJ가 여자친구와 결별했다고 한강에서 투신을 했어요. 근데 아프리카 운영자가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신고해가지고 구조를 했다네요. 방송은 이제 중단을 시키고. 참 대단한 아프리카 TV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중요한 게 이 BJ가 다시 아프리카 TV에서 방송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말 이 아프리카 TV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범죄뿐만 아니라 아니 여자친구하고 결별했다고 해서 한강에서 그것도 그냥 방송에서 사전에 뭐 자기의 죽음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나 보죠. 이전에도 몇 달 전에 한 남자 BJ가 방송 중에 자살 시도해가지고 막 119 출동되고 난리가 났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사건을 일으켜도 아프리카 TV에서 영구정지가 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거죠. 나중에 탈퇴하고 재가입해서 활동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거가 문제인 것 같고 자 이월드에서 이 놀이동산인데 남자 알바생이 그것도 20대 초반의 알바생이 놀이기구에 끼어가지고 다리가 절단됐어요. 안타까운 상황이고 얼마나 이 열악한지 놀이시설이 점검도 제대로 안 하고
안전 규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분명히 혼자서 많은 것들을 감당해야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늦게 찾았는데 이 절단 부위가 너무나 훼손이 심해가지고 결국은 접합 수술이 실패가 됐는데 당사자도 그렇고 가족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지는 정말 이 산업재해에 심각합니다. 대책을 빨리 세워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자, 철구 도박. 자, 철구가 필리핀에서 레스비를 마시면서 도박을 하다가 적발이 됐습니다. 이제 처벌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뭐 답이 안 오고 있어요. 예, 지금 우리나라 군대가 미치지 않고서야. 그래서 우리는 잊지 않고 있으니까 철구 원정 도박에 대한 처분을 빨리 발표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YG 압수수색 참 대단한 게, 자, YG의 양현석, 승리 받고 있는 혐의가 몇 개입니까? 일반인이라면 진즉에 구속됐을 거예요. 근데 얼마나 대단한 분들인지 혐의가 막 무슨 기네스북에 올라가려는 거 하나 봐. 이 양반들은 지금 의혹받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버닝썬 아직 수사도 제대로 안 이루어졌고, 와, 문재인 정부에서도 못하는 게 있네. 이건 정말 문재인 정부의 귀시화되기를 알려서라도, 아니 도대체 버닝썬에 누가 여권의 실세가 연관이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아니고서야 이거를 다른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도 다 수사하고 있는데 왜 버닝썬 농단, YG 농단만 수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진짜 이건 문재인 대통령 멱살잡이라도 해야 되는 얘기예요. 내가 다른 분야는 모르겠는데 이 버닝썬 분야에서는 진짜 문재인 정부가 입 닥치고 있단 말이죠. 이거 정말 아닥하고 있어요. 왜 이 버닝썬엔 침묵을 하고 있고 YG 이 게이트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른 회사에서 이렇게 많은 혐의였으면 진작에 구속됐다니까요. 이거는 또 사법부도 마찬가지예요.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사법부에서도 쿵짝 맞아가지고 지금 수사농단, 사법농단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연관이 돼 있길래? 자, 신태일, 김윤태 채널 신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주 뭐 생존력이 많은데 정배우하고 또 엮여가지고 또 생존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신태일, 김윤태 신고하기 캠페인 또 진행을 합시다. 자, 마약 BJ. 저는 리스트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까야 되는데 까야 될 시점이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빨리 확보가 이제 확신하게 돼서, 난 입이 너무 근질근질해요. 예전에 그 임금윤기는 당나귀기로 했는데 마약 BJ는 누구다? 외치고 싶어요, 진짜로. 외치고 싶어요. 리스트를 알고 있는데 못 가고 있어. 왜냐면 저도 이제 안전장치가 아주 든든하게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나는 마약 BJ 리스트를 갖고 있어요. 근데 밝히질 못해. 아직까지는. 왜냐면 저도 이제 언론사지만 확실한 좀 뭔가 안전장치를 좀 두고, 왜냐면 사안이 워낙 크니까. 그냥 내가 얘기해버릴까요? 자, 마약 BJ 리스트에 있는 BJ는 네, 조만간 곧 저희가 단독 보도할 그날을 기다리면서, 자, 그리고 최군 군 의혹에 대한 서울중앙지검 고발은 네,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또 연기가 됐는데 8월 27일 현장에서 또 접수를 합니다. 자꾸 연기돼서 I'm sorry. 근데 이번에는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 백상현 그 기사에 대한 언중이 서울중재부 중재가 있기 때문에 오전에 거기 들렸다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분명하고, 많이 연기가 돼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8월 27일 다음 주 돌아오는 화요일 오후 1시에 언중이 갔다가 바로 가서 진행을 할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한강 몸통 시신,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죠. 토막 살인 사건에 사형을 선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정말 아베 같은 스키들이죠. 사법부가 미치지 않고서야 토막 살인을 했는데 20년, 30년 때리고 있어요. 10몇 년 때린 판사도 있습니다.
이건 판사라고 할 수도 없어요. 자, 일본어로요. 판사놈의 스키, 아베 같은 스키, 허러 영화 스키 같은 스키죠. 정말로. 아니, 사람을 죽여서 토막을 냈는데 세상에 사형 선고를 안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나는 이제 무기징역하고 사형을 그냥 종신형으로 어차피 사형 안 할 거면 무기징역하고 사형하고 합쳐서 그냥 종신형 때렸으면 좋겠어요. 감형 없는 종신형. 그런 쓰레기들이 다시 나올 걸 생각하면, 근데 모텔에서 싸움이 나가지고 그 사람을 때려 죽여가지고 둔기로 때려 죽여가지고 토막 내가지고 자전거 타고 와서 버렸대요. 이거는 사이코패스 아니면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면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놓고는 지가 자수했어요. 형 줄이겠다고. 이런 쓰레기들은 다시는 못 나오게 되는데 이것들이 십몇 년 후에 다시 나온다고, 감형돼서 나온다고 보세요. 모범수로. 저는 사형 집행 안 할 거면 무기징역하고 사형 통합해서 감형 없는 종신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화해서. 이런 토막살인범들이 또 나와가지고 올해 말인가요? 조두순이 나와요. 자식 키우는 사람들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악마가 나온다는 거야, 악마가. 자, 여기까지 팩트체크 진행을 하겠습니다. 전화를 좀 받아볼까요? 팩트체크에 너무 힘을 많이 빼가지고. 자, 잠시 후 2부에서는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팩트체크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잠시 후에 전화 배틀 짧게 전화 받아볼게요. 아름다운 밤 함께하네요. 정말 행복한 이 시간, 우리 함께 서로 편안하게 즐거운 이야기 나눠. 아름다운 밤 오래오래 우리 함께 웃으면서 정말 소중한 시간 잊지 말고 함께 기억해요. 유시쇼. 자, 시청자들 의견 듣습니다. 전화 배틀 050-2323-5549번 050-2323-5549번이고요. 문자 질문이나 의견 주실 분들은 032-323-5549번으로 문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화 좀 받도록 하겠고요. 의견 있으신 분들은, 저는 뭐 시청자 빠지는 거 상관없습니다. 자기 볼 거 보고 들을 거 듣고 나가는 건 당연하죠. 근데도 지금 다 합치시면 팝콘 TV가 370명, 트위치 20명, 유튜브 472명, 800, 900, 저 팟빵